안녕하세요. 35세 된 정수민입니다. 오늘도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할머니 방문을 살짝 열었어요. 할머니는 벌써 깨어 계시면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시더니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세요. 할머니, 수민이 왔어요. 할머니가 제일 예뻐하시는 손녀 수민이에요. 매일 아침 이렇게 말씀드려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도 제 목소리가 낯설지 않으신지 조금씩 표정이 부드러워지세요. 그러면 저는 할머니 손을 잡고 말씀드려요. 오늘도 할머니랑 맛있는 거 먹고 산책도 하고 좋은 하루 보내요. 이런 아침이 벌써 10년째예요. 제가 할머니를 이렇게 돌보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필연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거든요.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3살 위 오빠는 할머니가 키우신 거나 다름없었죠. 할머니는 그때 60대 초반이셨는데 정말 건강하고 활기차셨어요. 아침에 저를 깨우시면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수민이 일어나거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새끼야. 그때는 그 말이 너무 당연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예뻐해 주시는 게, 매일 맛있는 밥을 해주시는 게, 학교 갔다 와서 할머니 품에 안기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할머니는 집 뒤편에 작은 텃밭을 가꾸셨어요. 상추며 호박이며 고추며 정말 정성스럽게 키우셨죠.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 따라 텃밭에 가서 물 주는 일을 도와드렸어요. 수민아, 이 상추 봐라. 할머니가 너 먹으라고 정성스럽게 기른 거야. 농약 하나도 안 쳤으니까 안심하고 먹어. 그러시면서 상추를 따서 그냥 흙만 털고 제 입에 넣어주시곤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상추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제가 아플 때면 밤새 간호해 주셨어요.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날 때면 찬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시고 배가 아프다고 하면 손으로 배를 쓸어주시면서 토닥토닥 해주셨어요. 그때 할머니가 해주시던 자장가가 아직도 기억나요.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꿈나라에서 좋은 꿈 꾸고 아침에 일어나 할머니 보자. 그 자장가를 들으면 어떤 아픔도 다 나았어요. 할머니 품 안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할머니가 매일 학교까지 데려다 주시고 데리러 오셨어요. 다른 아이들은 엄마가 오는데 저는 할머니가 오시니까 처음에는 좀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늘 말씀하셨어요. 수민아, 할머니가 너를 데리러 오는 게 부끄럽냐? 할머니는 우리 수민이가 자랑스러워서 온 동네 자랑하고 다니는데. 그러시면서도 다른 엄마들한테 인사도 정중히 하시고 제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다른 아이들도 저희 할머니를 좋아했어요. 할머니, 수민이 할머니 진짜 좋으시다. 우리 할머니는 왜 이렇게 차가우시지?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할 때면 할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간식을 챙겨주시곤 했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저는 점점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학원도 다녀야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할머니와 거리가 생겼죠. 그때 할머니는 70대 중반이셨는데도 여전히 건강하셨어요. 제가 학원에서 늦게 들어오면 항상 깨어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수민이 왔구나. 배고프지? 할머니가 따뜻한 우유 끓여줄게. 그러시면서 부엌으로 가셨어요. 그때의 저는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몰랐어요. 귀찮다는 생각도 했고 친구들은 다 자유로운데 왜 할머니는 이렇게 간섭이 많으시나 싶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철없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광주를 떠나 서울로 올라갔어요. 처음으로 할머니와 떨어져 지내게 된 거였죠. 그때 할머니가 얼마나 서운해 하셨는지 몰라요. 서울은 멀지 않으니까 자주 내려올게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막상 대학 생활이 시작되니까 정신 없더라고요. 수업도 듣고 과제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집에 내려가는 건 방학 때뿐이었어요. 그나마도 방학이면 또 할 일이 많아서 며칠 있다가 올라오곤 했죠. 할머니는 제가 내려갈 때마다 정말 좋아하셨어요. 일주일 전부터 장을 보러 다니시면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 재료를 사다 놓으시고 제가 도착하는 날에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우리 수민이 왔구나. 많이 컸네. 서울에서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너무 말랐는데 그러시면서 제 손을 잡고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그때도 저는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취업 준비하면서 더 바빠졌어요. 면접 보러 다니고 자격증 시험 준비하고 토익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 집에 내려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전화를 자주 하셨어요. 일주일에 2에서 3번은 꼭 전화하시면서 수민아, 밥 먹었냐, 몸은 안 아프고 돈은 모자라지 않고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그때의 저는 그런 전화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바쁜데 왜 이렇게 자주 전화하시나 싶기도 했고요. 취업에 성공해서 출판사에 편집자로 들어갔어요. 월급이 220만 원 정도 됐는데 그때는 정말 많은 돈인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할머니께 용돈을 드릴 수 있게 됐거든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 용돈이에요. 제가 이제 직장인이 됐으니까 할머니한테 효도할게요. 50만 원을 드렸는데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할머니는 그 돈을 고스란히 저축해 두셨더라고요. 수민이가 결혼할 때 주려고 모아둔 거였어요. 직장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더 바빠졌어요. 야근도 자주 하고 주말에도 일이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집에 내려가는 게 1년에 3에서 4번 정도로 줄어들었죠. 할머니는 여전히 전화를 자주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씩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기 시작했어요. 수민아, 어제 전화했던가, 아까 밥 먹었다고 했던가, 그럴 때면 저는 약간 짜증이 났어요. 왜 이렇게 깜빡깜빡 하시나 싶어서요. 그냥 나이가 드셔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그러던 2014년 가을이었어요.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갑자기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민아, 할머니가 길을 잃어버리셨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할머니가 집을 찾지 못하신다고 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듣고 바로 광주로 내려갔어요. 경찰서에서 할머니를 모셔왔는데 할머니가 정말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나는 분명히 집에 가고 있었는데 왜 길이 이상하지? 그때까지도 저희는 단순히 나이가 드셔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부모님과 상의해서 큰 병원에 가보기로 했죠. 조선대학교 병원 신경과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뇌 촬영도 하고 인지능력 검사도 하고 혈액 검사도 하고.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희 가족을 모두 불러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됩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할머니가 치매라니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할머니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괜찮아. 다들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조금 깜빡한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그러시면서 오히려 저희를 위로하셨어요. 그런 할머니를 보니까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밤 저는 할머니 방에서 함께 잤어요. 할머니는 평소처럼 자장가를 불러주셨어요.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그 자장가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언제까지 할머니가 이 자장가를 기억하실까? 언제까지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실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가족회의를 했어요. 앞으로 할머니를 어떻게 모실지에 대해서요.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요양원을 알아보자. 우리가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전문적인 곳에서 돌봐드리는 게 할머니한테도 좋을 거야. 어머니도 동의하셨어요. 맞아. 우리는 일해야 하고 수민이도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있고 24시간 누가 돌볼 수 있겠어. 오빠도 같은 의견이었어요. 누나,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좋은 요양원 찾아서 모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 모두가 요양원을 권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서울에서 직장을 다녀야 하고 부모님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고 오빠도 자기 생활이 있고. 하지만 저는 선뜻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신 그 사랑을 어릴 때부터 받았던 그 따뜻함을 생각하니까 요양원에 모신다는 게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서울로 올라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할머니 생각만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민아, 할머니야. 요즘 뭔가 이상해. 자꾸 깜빡깜빡하고 길도 헷갈리고. 할머니가 바보가 되는 것 같아.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도 자신의 상태를 알고 계신 거였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계셨던 거예요. 할머니, 괜찮아요. 할머니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냥 조금 아프신 거예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할머니를 제가 직접 돌보겠다고.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과장님이 말리셨어요. 수민 씨, 성급한 결정 아닌가요? 요양원도 좋은 곳 많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커리어가 끊기면 나중에 다시 시작하기 어려워요. 동료들도 걱정해 줬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고 싶었어요. 집으로 내려와서 할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우리 수민이가 할머니랑 같이 살려고 내려왔어.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너 때문에 살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 상태가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최근 일을 깜빡하시는 정도였는데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하셨어요.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할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시기 시작한 거였어요. 2015년 여름이었는데 아침에 할머니를 깨우려고 방에 들어갔더니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너 누구야? 왜 남의 집에 들어와? 그러시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저 수민이에요. 할머니 손녀 수민이요. 아무리 말해도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면서 아니야, 내 손녀는 어린애야. 너는 누구야? 그러셨어요. 할머니 기억 속에 저는 여전히 어린아이였던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힘들어졌어요. 할머니가 저를 경계하시니까 돌봄이 쉽지 않았어요. 밥을 드시라고 해도 너가 왜 나한테 밥을 줘? 수상하다. 그러시고 씻겨 드리려고 해도 싫어. 너 누구야? 왜 자꾸 괴롭혀? 그러셨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매일 아침 할머니께 인사드렸어요. 할머니, 수민이에요. 할머니 손녀 수민이요. 할머니가 제일 예뻐하시는 손녀예요. 처음에는 전혀 알아들으시지 못했어요. 하지만 며칠, 몇 주, 몇 달을 반복하다 보니까 할머니도 조금씩 익숙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 경계심이 조금씩 풀리시고 제 손을 잡으면 거부감을 덜 보이시기 시작했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어요. 회사를 그만두니까 수입이 없어졌거든요. 다행히 번역 일을 조금씩 받아서 할 수 있었어요. 프리랜서로 일하니까 할머니를 돌보면서도 돈을 벌 수 있었죠. 그때 월 수입이 120만 원 정도였어요. 할머니 의료비로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나가고 기저귀나 영양제 같은 간병용품으로 20만 원 정도 나가고 생활비까지 하면 빠듯했어요. 부모님이 월 50만 원씩 보태주셨지만 그래도 여유가 없었어요. 외식은 꿈도 못 꾸고 옷도 몇 년째 같은 걸 입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서 자제했어요.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도 할머니 때문에 자주 취소해야 했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아프시거나 밤에 잠을 못 주무시면 다음날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이해해줬어요. 수민아, 정말 대단하다. 할머니 직접 모시는 거 쉬운 일 아닌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연락이 뜸해졌어요. 서로 다른 생활 리듬 때문에 자연스럽게 멀어진 거였어요. 제일 힘들었던 건 연인과의 관계였어요. 대학교 때부터 5년 넘게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할머니를 돌보면서 만날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남자친구도 이해해줬어요. 수민아, 할머니 돌보는 거 정말 훌륭한 일이야. 나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하지만 점점 데이트 시간이 줄어들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기 어려워지니까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할머니 돌보면서 살 거야.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그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연인을 포기할 수도 없고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상황이 더 어려워졌어요. 외부 도움을 받기도 힘들어지고 할머니도 밖에 못 나가시니까 더 답답해 하셨어요. 그때 할머니 상태가 더 나빠지셨어요. 밤낮이 바뀌시고 화를 내시는 일도 많아지고 가끔은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시기도 했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서 집을 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집에 가야 해.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어. 할머니를 말리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저를 밀치시면서 너는 누구야? 왜 나를 못 가게 해? 도둑이야, 도둑이야. 그러시면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이웃들이 나올까봐 걱정도 됐지만 그보다 할머니가 저를 완전히 모르시는 게 더 충격이었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할머니한테도 좋지 않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어요. 가족들도 다시 요양원을 권했어요. 수민아, 너도 한계가 있어. 이렇게 계속하면 너도 망가진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곳에서 돌봐드리는 게 맞다. 연인도 최후 통첩을 했어요. 수민아, 정말 마지막으로 말할게. 할머니냐 나냐 선택해. 나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라고 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밤 할머니가 잠든 모습을 보다가 문득 어릴 때 기억이 났어요. 제가 열이 났을 때 할머니가 밤새 간호해 주시던 모습, 무서운 꿈을 꿨을 때 할머니 품에 안겨서 들었던 자장가, 그런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저를 기억하지 못하셔도 저는 할머니를 기억한다는 걸. 할머니가 저에게 주셨던 사랑을 이제 제가 할머니께 돌려드릴 차례라는 걸. 연인에게 말했어요. 미안해. 나는 할머니를 선택할게. 할머니가 나를 키워주신 것처럼 이제 내가 할머니를 돌봐드릴 거야. 그렇게 헤어졌어요. 5년 넘게 사귄 사람과. 아프긴 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마음을 다잡고 할머니 돌봄에 더 집중했어요. 치매에 대해 공부도 하고 간병 방법도 배우고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활동들도 찾아봤어요. 할머니가 저를 기억하지 못하셔도 감정은 남아있다는 걸 알았어요. 따뜻하게 대해드리면 할머니도 편안해하시고 화를 내면 할머니도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인사를 빠뜨리지 않았어요. 할머니, 수민이에요. 할머니 손녀 수민이요. 오늘도 할머니랑 좋은 하루 보내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하셨지만 점점 제 목소리에 익숙해지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다가가면 손을 내미시기도 하고 가끔은 미소를 지어주시기도 했어요. 음식도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것들로 만들어 드렸어요. 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된장찌개를 정말 잘 끓이셨거든요. 저도 할머니 레시피대로 된장찌개를 끓여서 드렸더니 할머니가 정말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된장찌개네, 맛있다 그러시면서 드실 때면 정말 기뻤어요. 비록 저를 기억하지는 못하셔도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맛은 기억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산책도 매일 나갔어요. 할머니가 젊었을 때 좋아하셨던 공원으로 모시고 가서 벤치에 앉아서 시간을 보냈어요. 할머니는 꽃을 보시면 기뻐하셨어요. 예쁘다, 꽃이 예뻐 그러시면서 손으로 만지시려고 하세요. 그럴 때면 꽃을 꺾어서 할머니 손에 쥐어드렸어요. 할머니는 그 꽃을 한참 들여다보시면서 미소 지으셨어요. 목욕도 매일 시켜드렸어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거부하셨는데 제가 자장가를 불러드리면서 씻겨드리니까 순순히 따라해 주셨어요.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그 자장가를 들으시면 할머니가 편안해 하셨어요. 어릴 때 제게 불러주셨던 그 자장가를요.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와 저만의 루틴이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하고 세수하고 아침 먹고 산책하고 낮잠 자고 간식 먹고 저녁 먹고 목욕하고 자장가 들으며 잠자리에 들고. 매일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서 작은 행복들을 찾았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실 때, 제가 부르는 자장가에 맞춰서 고개를 끄덕이실 때,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만족스러워 하실 때,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번역일도 조금씩 늘려갔어요. 할머니가 낮잠 주무시는 시간이나 밤에 일찍 주무실 때 일했어요. 월 수입이 180만 원까지 늘었어요. 할머니 기초연금 33만 원과 합치면 213만 원 정도 됐죠. 생활비로 120만 원, 할머니 의료비로 60만 원, 간병용품비로 30만 원 정도 나가니까 거의 빠듯했지만 그래도 부모님 도움을 덜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여유가 없었지만 마음은 평안했어요. 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소중했거든요. 2023년부터는 할머니 상태가 더 나빠지셨어요. 말씀도 거의 안 하시고 식사도 제가 떠먹여드려야 하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시게 됐어요. 하지만 신기한 건 할머니가 제 목소리는 알아들으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름을 부르면 고개를 돌리시고 자장가를 불러드리면 눈을 감고 들으세요. 손을 잡아드리면 꼭 잡아주시기도 하고요.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치매가 많이 진행됐지만 감정은 남아있어요. 계속 사랑으로 돌봐주시면 할머니도 그걸 느끼실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더 힘이 났어요. 할머니가 저를 기억하지 못하셔도 제 사랑은 전해지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느 날 할머니를 씻겨드리고 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마워, 아가야, 고마워.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가 저를 아가라고 부르시는 건 어릴 때처럼 여기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린 사람을 부르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고맙다고 하시는 건 정말 뜻밖이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신 게 더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클 수 있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순간 모든 피로가 다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매일 아침 할머니께 인사드려요. 할머니, 수민이 왔어요. 할머니가 제일 예뻐하시는 손녀 수민이에요. 오늘도 할머니랑 좋은 하루 보내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시지만 제 손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하루를 시작해요. 간혹 사람들이 물어봐요. 수민 씨, 그렇게 힘들게 왜 돌봐요? 요양원에 모시면 되는데 본인 인생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해요. 할머니가 저를 기억하지 못하셔도 저는 할머니를 기억해요. 할머니가 저에게 주셨던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 그 사랑을 되돌려 드리고 싶어요. 치매는 기억을 앗아갈 수 있지만 사랑까지는 앗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할머니가 저를 모르셔도 제가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거든요. 물론 힘들 때도 많아요. 밤에 할머니가 잠을 못 주무시면 저도 잠을 못 자고 할머니가 아프시면 저도 함께 아프고 가끔은 답답해서 혼자 울기도 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이 시간들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실 때, 제가 불러드리는 자장가를 들으실 때,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미소 지으실 때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는 큰 행복이에요. 어릴 때 할머니가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나요. 수민아, 사랑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야. 마음으로 느끼는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는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할머니가 저를 기억하지 못하셔도 할머니 마음속에는 사랑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저 마음속에도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고요. 앞으로도 할머니와 함께 보낼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하루든 1년이든 10년이든 저는 할머니를 끝까지 사랑으로 돌봐드릴 거예요. 매일 아침 할머니께 말씀드릴 거예요. 할머니, 수민이 왔어요. 할머니가 제일 예뻐하시는 손녀 수민이에요. 그리고 매일 밤 할머니께 자장가를 불러드릴 거예요. 자장자장 우리 할머니, 잘도 주무세요. 우리 할머니, 꿈나라에서 좋은 꿈 꾸시고 내일 아침에 수민이 만나요. 할머니가 저를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할머니를 평생 기억할 테니까요. 할머니가 저에게 주셨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제 제가 할머니께 되돌려 드리는 거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변에 치매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분들이 기억을 잃으셨어도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건강하시다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세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거든요. 치매는 분명 슬프고 힘든 병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사랑은 계속될 수 있어요. 기억이 사라져도 마음은 남아 있으니까요. 저는 오늘도 할머니와 함께 하루를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셔도 저는 오늘도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수민이 왔어요. 할머니가 제일 예뻐하시는 손녀예요. 오늘도 할머니랑 행복한 하루 보내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도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사랑은 기억을 넘어서니까요.